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5일 월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이번 주부터 지방의원들의 의정비 심사가 진행됩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월정수당 제한이 풀리면서 의회는 물론 시민사회가 의정비 인상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방선거가 있는 해마다 지방의원들의 의정비를 조정해야 합니다. 강원도를 비롯해 각 시군은 의정비 심의위원회 구성에 나섰습니다. 강원도는 이달 중순 첫 회의를 열 계획입니다. 관심은 의정비 인상폭입니다. 강원도의원은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를 합쳐 연간 5,184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시군 의원들은 양구군이 가장 적은 3,111만 원부터 가장 많은 춘천시가 3,750만 원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도의원은 전국 평균보다 559만 원 적고 시군 의원도 역시 484만 원 적습니다. 이런 가운데 올해부터는 월정수당 제한 규정이 사라졌습니다. 의원들 입장에서는 기회다 싶습니다. 강원도 시군 의원들은 이미 의정비 인상을 결의했습니다. 8천만 원에서 9천만 원에 이르는 부시장 부군수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의원이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그리고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들이 의회에 진출할 수 있게끔 의정비가 현실화돼야 된다라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이 만만치 않습니다. 인상폭이 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2.6%를 넘을 경우 여론조사를 거쳐야 합니다. 주민 여론은 여전히 부정적입니다. 의정비부터 올릴 것이 아니라 의원들의 역량부터 높이라는 겁니다. 지금 산적해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사실 제대로 된 대안을 의회가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정비 인상에만 적극적으로 나서는 부분은 지역 주민분들의 반대에 부딪힐 수밖에 없고요. 지방선거 사상 처음 다수당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의 처신도 난처합니다. 의정비 인상이 혁신이라는 비판과 함께 돈 앞에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만성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원주공항의 적자폭이 해마다 커지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원주공항 활성화를 위해 중장기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아직은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진아 기자입니다. 지난 2013년 18억 5천만 원 수준이던 원주공항의 적자폭이 해마다 증가해 지난해 29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5년 만에 58%나 증가한 겁니다. 활주로 수용 능력은 연 11만 5천 회지만 작년 비행 횟수는 705회로 활주로 활용률이 0.6%에 그쳤습니다. 탑승객 수가 7만 9천 명으로 2015년 이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터미널 활용률은 여전히 30%를 밑돌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지난 5월 원주공항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대책을 발표했지만 아직 이렇다 할 성과는 없습니다. 원주 제주 노선의 원주 출발을 오전 10시 이전으로 바꾸고 하루 2번 왕복하는 방안을 대한항공 측에 요구했지만 적자폭이 더 커진다는 입장이어서 아직 협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존 항공사가 좀 추가로 투입하는 게 가장 좀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어요. 여러 가지 운영 측면도 그렇고 적자 부분인가 이런 걸 좀 최소화시킬 수 있지 않나. 소형 항공사의 추가 취항도 하나의 방안입니다. 양양공항을 모기지로 사업을 준비 중인 플라이 강원으로 원주 제주 노선을 증편한다는 계획인데 면허 심사가 지연되고 경쟁도 치열해 아직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강원도는 이 밖에 KTX 횡성역에서 원주공항을 경유하는 버스 노선 신설 등 공항 접근성을 높인다는 계획이지만 운항 시간이 걸림돌로 작용하는 한 공항 활성화에는 역부족입니다. 국토부와 한국공항공사와 대한항공이 협의해서 시간대 변경 및 저가 항공상 취향에 관한 정책적인 지원들을 같이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균형적인 항공 서비스 제공이라는 설립 목적에 맞게 수익보다는 편의를 고려한 운행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진아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여자 컬링팀이 우리 국민들에게 아주 큰 감동을 줬었는데요. 다시 강릉에서 아시아 태평양 컬링 선수권 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배연환 기자입니다. 엎치락 뒤치락 피말리는 승부 끝에 돌입한 연장전. 한국과 중국은 스토마다 신중에 신중을 더합니다.
우리 대표팀의 마지막 스톤이 투구되고 하우스로 향하지만 결국 미세한 차이로 아쉽게 중국에 패했습니다. 국가대표로 출전한 춘천시청팀은 첫 경기를 내줬지만 남은 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거둬 우승하겠다는 각오입니다. 올림픽 때 언니들이 많이 저희 컬링을 알려주셔가지고 그래서 좀 알려진 이후에 또 열린 대회잖아요. 그래가지고 되게 더 잘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대회 남자부에는 한국과 일본, 호주 등 9개 나라, 여자부는 한국과 중국 등 7개 나라가 참가해 우승 경쟁을 펼칩니다. 경기장을 찾은 시민들은 평창올림픽 은메달을 따낸 영미의 감동을 다시 한번 떠올리며 우리 선수들에게 아낌없는 응원을 보냈습니다. 올림픽 때도 한번 보게 됐는데 원래 컬링이 자주 보는 경기가 아닌데 이렇게 또 다시 보게 돼서 아이들랑 보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2018 아시아 태평양 컬링 선수권 대회는 오는 10일까지 열전을 펼치게 됩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강원FC가 전남을 이기고 K리그 1에 잔류를 확정지었습니다. 강원FC는 어제 춘천 송암 스포츠타운 주경기장에서 열린 KB 하나은행 K리그 1 스플릿 라운드 두 번째 경기에서 전남을 1대0으로 이겼습니다. 전반 16분 코너킥 상황에서 김지현이 헤딩으로 전남의 골망을 가르는 결승골을 넣었습니다. 강원FC는 최하위 전남과 승점차를 11점까지 벌려 남은 경기 결과와 상관없이 K리그 1의 잔류를 확정지었습니다. 철도시설공단이 남북한 철도 연결을 위한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철도시설공단은 북한과 철도 연결을 위한 노반 건설 기준을 정하기 위해 모두 4억 8천만 원을 들여 2020년 상반기까지 연구 용역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지난 9월 남북 정상의 평양 공동선언 합의문에 동해선 철도 착공식을 올해 안에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 앞으로 추진 과정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강원랜드 교육생 채용 과정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권성동 국회의원이 오늘 법정에 섭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2부는 오늘 오전 10시 강원랜드 채용 비리와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권 의원의 첫 공판을 진행합니다. 권 의원은 2012년부터 2013년까지 강원랜드 교육생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면접 대상자와 최종 합격자 선정에 관여함으로써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 등을 받고 있지만 모두 부인하고 있습니다. 강원대학교가 국내 대학 최초로 일반 대학원의 평화학과를 신설하고 내년도 1학기부터 석박사 과정을 운영합니다. 평화학과는 인문, 자연 계열 등을 망라한 다양한 학제 간 협력과 융합을 통한 학문적 접근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특히 강원도의 특수한 여건을 감안해 군인과 교사, 고위 공무원 등 시간적, 공간적 제약으로 대학원 진학에 어려움을 겪었던 계층에게 열린 교육 환경을 제공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강원대는 강원도 교육청, 춘천시, 육군 2군단과 협약을 체결해 교육 연구의 협력적 토대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원주시 지정면 판대리로 이전한 산림항공본부에 초대형 헬기가 배치돼 오늘 취향식을 갖고 본격 임무를 시작합니다. 이번에 배치된 헬기는 S-64E 기종으로 물 탑재량이 기존 대형 헬기의 2.5배인 8,000리터에 달하고 45초 이내에 담수가 가능해 신속한 출동이 장점입니다. 또 한 번에 폭 30m, 길이 210m 면적의 물 투하가 가능해 대형 산불 진화에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산림항공본부는 내년 말까지 초대형 헬기 2대를 강릉과 진천에 추가로 배치할 예정입니다. 오늘 영동 지역은 구름 많은 뒤 밤에 곳에 따라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으며 영서 지역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예상 낮 최고 기온은 영동 지역이 16도에서 17도, 영서 지역은 17도에서 18도, 강원 산지는 13도에서 16도 분포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한편 강릉과 강원 산지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이어서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럼 자세한 오늘의 날씨와 행사를 안내해드립니다.
강원도는 오늘부터 16일까지 김장, 성수식품 등 취급업체를 대상으로 점검을 펼칩니다. 이번 점검 대상은 김치류와 고춧가루, 젓갈류, 조미식품 제조 가공업소와 도소매업입니다. 중점 단속 사항은 값싼 수입산 농수산물을 국산으로 바꾸는 등 거짓 표시와 무신고나 무표시 제품 사용 등입니다. 강원도는 지난해 11월 8개 시군에서 단속을 벌여 3개 업체를 적발해 과태료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태백시가 오늘 10일과 11일 이틀 동안 국내 최대 안전 테마파크인 365 세이프타운에서 세이프티 페스티벌을 개최합니다. 이번 축제는 안전을 테마로 사생대회나 심폐소생술 등의 경연대회가 열리고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됩니다. 또 행사 곳곳에서는 상설 체험장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영동고속도로 둔내터널 내부에 터널 차로 변경 단속 시스템이 도입됩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오늘 12월까지 영동고속도로 둔내터널과 중앙고속도로 다부터널 내부에 터널 안에서 차로 변경을 하면 자동으로 영상이 찍히는 스마트 단속 시스템을 설치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속도로 양방향 터널에 CCTV 2대씩 설치되고 차량이 차로 변경을 하면 자동으로 경찰에 신고됩니다. 이미 운영 중인 창원터널과 상주터널에는 차로 변경 위반과 교통사고가 설치 전보다 50% 이상이 줄었습니다. 강원도는 환경오염 배출 사업장 31곳을 점검해 14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도 점검은 지난달 4일부터 4주 동안 미세먼지 다량 발생 사업장의 발전시설과 소각시설, 석회석 제품 제조시설 등을 주요 대상으로 시군과 합동 점검을 벌였습니다. 점검 결과 환경기술인 교육 미이수가 4곳, 변경신고 미희행 3곳, 폐기물 관리 부적정 2곳, 비산먼지 억제 조치 미흡 3곳 등을 적발했습니다. 강릉시가 빙상 실업팀을 없애고 롤러팀을 창단하기로 했습니다. 강릉시는 올림픽 개최에 맞춰 쇼트트랙 빙상팀을 창단했지만 감독이 사퇴해 공석인데다 서울에서 훈련을 해야 하는 부담이 있어 없애기로 했습니다. 대신 지역 초중고 선수들이 있는 롤러팀을 창단해 선수 계열화를 꾀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강릉시는 축구와 육상, 요트, 장애인 사격팀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화천군은 지난 1월 화천 산천어 축제장 임시 산타 우체국에 2,800통의 편지가 접수된 데 이어 지난 7월 산타 우체국 대한민국 본점이 화천읍에 개국한 이후 추가로 3,000통 이상의 편지가 도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접수된 편지는 이달 중순 핀란드 로바니에미시 산타 우체국으로 발송되고 핀란드 산타 우체국은 크리스마스 이전에 산타의 답장을 보내게 됩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